그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그 저학년 보면은 자야 맹수 생각 안 나세요? 나 얼마 버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왜 회사 때려쳤는지 뭐라도 다 물어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진짜로 얼마 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얼마 버는지 말해줘요. 그 얘기 뭐냐면 문화만 바뀌면 우리 다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호기심은 되게 본능 같은 거예요.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질문을 했을 때 혁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하는 질문은 소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인나물 대잔치 뼈아대 뼈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랬었는데 자꾸 여러분이라고 하네. 뼈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32번째 시간 그 32번째 시간은 이제 제 주특기인데요. 제목은 나는 100번의 강연에서 100번의 기업 강연에서 무엇을 보았나? 100번의 기업 강연. 예, 기업 강연에서 그냥 일반 강연은 뭐 더 많이 했고요. 뭐 아무튼 제 강연 진짜 많이 하는데 요즘엔 좀 많이 안 하는데 근데 기업 강연 가면은 제가 배운 게 되게 많았어요, 사실요. 제가 알고만 있던 거를 실제로 확인을 하면서 최근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울 수 있는 데를 골라서 갔어요. 네, 배울 수 있는 데를 골라서 왔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짧게 오늘 2가지 얘기할 거 5가지를 저희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없는 거 하나 얘기 드리면은 기업 강연을 가면은 그 조직장이 누구냐에 따라 그 기업이랑 기업의 문화랑 상관없이 그 내부 조직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라는 것보다는 사실 조직 문화라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현대 같은 경우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그 조직장이 좀 말랑말랑하면은 그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기업이지만 제조센터랑 연구소랑 문화가 달라요. 당연히 달라야 돼요. 왜? 연구소는 어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데고 제조센터는 제약 이론에 따르는데요. 무조건 그 식스시그마 이런 거 해야 되는데요. 수율이 돈인데요. 여기는 새로운 거 찾는 게 돈이고. 근데 멍청한 인사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은 문화를 만들어서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분리해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삼성 얘기 몇 번 해드렸잖아요. 삼성 있을 때 제일 진짜 바보 같았던 게 뭐냐면은 자꾸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갖고 오는데 그거를 실리콘밸리까지 돈 주고 그 SBC라고 삼성 뭐 브로드캐스트 뭐가 있어요. 삼성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송을 사내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죠. 내가 볼 때 한 30~40%는 배울 게 있지만 60~70%는 맥락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삼성 제조업은 보수적인 문화가 맞습니다. 왜냐면 그 제조를 할 때 양산업을 할 때 막 진짜 몇백만 개씩 매일 무슨 칩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다가 창의적인 거를 도입하는 거는 돈 안 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 보수적인 문화가 맞아요. 거기다 대고 여기도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그 조직의 학습 문화라는 건 말랑말랑해야 되지만 운영 문화는 보수적인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거에 대고 실리콘밸리처럼 뭐 아무거나 2시간 하고 거기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요. 저는 그거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도 우리는 대기업이 좀 아쉬운 게 특히 조직 문화나 뭐 인사 관리나 아쉬운 게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사고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성적인 거지 하고 지금까지 데이터를 안 쌓아놓으니까 지금 삼성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만약에 일찍부터 일찍도 아니고 한 10년, 15년 전부터 웬만하면 다 모든 것들 전량적으로 데이터를 쌓아놨으면 지금 딱 돌이켜 봤을 때 삼성 조직 문화 내에 가장 베스트 문화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인사 관리해야 되는 것이 나왔을 텐데 구글이 그걸 한 거잖아요.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쌓여서 얼마나 처음에 자신이 가졌던 어떤 생각들이 또 일반적으로 연구 이론을 했던 것이 어떤 건 맥락으로 맞지만 어떤 건 맥락이 안 맞다는 걸 아는 거였는데 우리는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외부에서 했던 거 잘했다고 하는 것들, 좋았다고 하는 것들 맥락 없이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오는 거죠. 채용만 봐도 얼마나 후져요, 솔직히 그냥요. 그러니까 뭐 없죠. 근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게 네이버도 무슨 코드 부츠인가 무슨 부츠 캠프인가 무슨 코드 캠프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뭐 합격한 친구들은 거의 다 채용을 넘어간대요. 자체 인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도 어떻게 해요? 이제 학력, 입력 없다. 자기네 무조건 코딩 테스트로 시작하고 정량점 평가 가능하니까. 그것도 뭐 구글이나 이런 하고 싱크로율 높으니까. 높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잘 나가겠죠. 부익부 빈익빈은 계속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튼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 다음에 데이터 얘기 잘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 직장인 멘토링 프로젝트 돈 받고 하는 멘토링 프로젝트 8주 동안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해보면 그 데일리 리포트만 쓰고 그 친구들 독서만 시켜봐도 다 정량적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어떻게 직장인이 매주 책을 읽냐고 다 읽던데요. 놀 거 다 놀면서 읽던데요. 거기 데일리 리포트 보면은 뭐 안 노는 사람이 없어요. 뭐 영화, 뭐 요가 하시는 분 요가 하시고, 운동하시면 운동하시고, 육아 하시면 육아 하시면서도 이런 거 닮아요. 그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직장인 말고는 극소수의 직장인 말고는 일주일에 책 한 권 못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솔직히. 그러면 이제 미래 희망이 없다는 거죠. 다 읽어요. 제가 어려운 책도 많이 주잖아. 다 읽어요, 다 한 읽어. 권은 충분히 읽을 수 다 읽어요, 있죠. 다. 그다음에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어때요? 속력이 붙어요. 아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데일리 리포트까지 쓰니까 어때요? 아 자기가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못 읽는 걸 알아요. 이 망할 놈의 스마트폰이랑 술이 문제인 걸 알아요. 왜 금요일날 술 불금하느라고 뒤지게 마시니까 어때요? 숙취 때문에 토요일날 오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린 친구들은 그 금요일날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막 커피 마시고 막 차 마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 읽는 거예요. 다 데이터로 남는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제 책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책에는 저희가 책이 5가지를 써놨는데 이제 두 가지를 해보면은 그거예요. 첫 번째 질문 못하는 게 아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질문 안 하는 뭐 못한다 뭐 이상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업 강연 가면 얘기해드릴게요. 솔직히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하세요 해요. 질문하세요 해요. 그럼 질문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몇 프로 할 것 같아요?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해요. 맨 처음에 거의 안 해요. 진짜 한 명도 안 되는 데들 많아요. 그럼 보통 강사들 어때요? 예, 마치겠습니다. 간단 말이에요. 나는 질문을 안 하면 안 간다고. 얄짤 없다고. 다 야근이라고. 어? 자, 질문하세요. 그래도 안 해요. 나 얼마 버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뭐 그거라도 물어보세요. 예? 나 왜 회사 때려쳤는지 뭐라도 다 물어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럼 진짜로 얼마 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얼마 버는지 말해줘요. 와, 그렇게 나와요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왜 회사 때려쳤는지, 뭐 와이프 언제 만났는지, 연애했는지, 뭐 중매받는지 다 물어보세요. 그럼 그런 거 진짜 다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미친 듯이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박사님 저 독서 관련해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뭐 자기 개발 질문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뭐까지 나오냐면 우리 회사가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갑자기 자기 회사 얘기를 물어봐.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그거는 나한테 월급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디테일한 회사 얘기를 나한테 갑자기 말할 때가 있어요. 자기네 지금 가동률이 얼마인데 막 그런 얘기를 저번에 얘기했던 공짜로 일해주지 해주죠. 않기. 아 이거는 벌써 부가가치 그거는 높은데. 당연히 아니라 나한테 컨설팅을 받으셔야죠. 그거는 어디서 날로 먹으려는 개수작이냐고 내가 그러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안 해줘요 그런 거는요. 근데 하죠? 끝도 없이 나온다니까 질문이. 그래서 저는 질의응답을 최소 30분, 길게는 1시간 반까지 해봤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어딜 가봤냐면은 엄마들이 이제 이렇게 웹판업을 하시는데요, 영업을 하시는데 그런 업체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거기 갔는데 제가 거기서 엄마들을 거의 진짜 팩폭으로 엄마들이 간만에 그렇게 진짜 학창 시절이고 처음 학창 시절 때 여자라서 그렇게 맞진 않았을 거예요. 뼈폭. 진짜 뼈폭. 뼈폭 좋은데? 뼈폭 좋은데? 뼈폭을 내가 엄청 해봤어 내가. 안 되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뼈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어. 뼈. 병아리도 내가 뿅아리라고. 병아리라 하잖아요. 병아리라는 걸. 그래서 아무튼 갔는데 거기에 강연이 1시간 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도 질문하고 싶으면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다 보니까 강연을 3분의 1밖에 못 끝냈는데 1시간 반이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2시간 반 해주고 왔어요, 거기를요. 그래놓고 내가 진짜 막 어떤 엄마 마지막에 울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나 찾아와서 막 감사하다고 막 울고 그랬어요. 뼈 막 맞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뼈에 붙어있던 더러운 때들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막 감사하다고 울고 그랬어. 내가 막 죽공팔주도 주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한테. 근데 내가 그 회사 욕을 엄청 했어요. 거기 가서요. 내가 알잖아요. 이 회사 쓰레기라고 내가 강연 불렀는데 나는 뒤는 없잖아요. 항상 뭐 이딴 데서 강연 안 하면 뭐 정신 못 차리고 강연을 불렀다는 거는 바뀌고자 하고 부른 건데 거기다 대고 자기 회사 욕했다고 나는 팩트 근거로 얘기하는데 이 강사 못 써먹겠다고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회사 망하겠지 뭐. 응? 근데
딱 마지막에 이제 그 과장분이 코멘트 이렇게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코멘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내가 그 말할 뻔했네, 그 회사. 그래서 이렇게 질문만 하시는 거 자기가 이렇게 그 영업 어머니들 뭐니고 강연 지금 10년째인데 처음 봤다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래놓고 나 이제 그 회사는 싫어해서 이제 더 이상 강연 안 가거든요. 좀 가보고 싶었어요, 그냥요. 근데 진짜 별로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주 나쁘더라고요, 질적으로. 그래서 근데 거기 상무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3천만 원짜리 패키지 강연을 해달라고. 안 한다고. 당신 같은 회사 안 간다고. 바뀌면 내가 나중에 가겠다고. 바뀌면 바뀐 거 나한테 연락하라고. 근데 이렇게 호도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가겠냐고 그러면서 안 간다고. 알아서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패키지면 3천만 원이면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큰 돈이에요. 한 열 몇 번 가고 3천만 원 받으면은 보통 1년 내내 일해서 보통 연봉인데 전 그런 거 안 가요. 그런 거 나중에 다 증거 자료 내밀 수도 있어. 내가 안 가요. 네? 근데 거기서 저뿐만 아니라 고 작가님한테도 연락을 해요. 고 작가님도 안 가요. 그런 거 안 가. 우리 그런 회사 안 가.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그거죠. 질문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귀인 오류라고 하죠. 그 사람 자체가 질문을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혹은 질문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환경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호기심은 되게 본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시멜로 실험, 요즘 마시멜로 실험이 이제 그 재현이 안 된다 해서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얘기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마시멜로 실험이 재현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럼 자제력이 필요 없네? 그 실험 자체가 오류가 있었다는 거지. 거기 나오는 그 함의하는 것은 지지하는 너무나 많은 그 실험들과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이 잘못됐다 했을 때 거기 나온 어떤 그 의미가 있잖아요. 교훈이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실험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실험이 되게 잘 됐다는 이유는 그게 실제로 실수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론이나 다른 실험들이 그걸 지지해주기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럼 다른 실험까지 논파를 해야 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번외고 그 마시멜로가 그거잖아요. 그 아이가 마시멜로 참는 거잖아. 그 참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호기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앉아있고 뒤에다가 어떤 물건을 놔둡니다. 그다음에 그걸 보지 말라고 해요. 그걸 통과하는 애는 없어요. 이걸 못 견뎌하는 거야. 궁금한 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그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그 저학년 보면은 질문하려면 막 자야 장난 아닙니다. 그럴 때 맹구 모르시는데 30대 갔을 때인 거 아시죠? 맹구 막 고무 춤추면서 맹구 생각 안 나세요? 어린 친구들 모를 텐데 맹구 그거 막 고무 그게 뭐였죠? 맹구 봉숭아학당 개국 봉숭아학당에서 더 조용하라고 하면서 쫙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후반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중2병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또 분위기가 거의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고 나 질문하지 않는 분위기로 됐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그때 한 번 말씀드렸죠. 질문을 하면 이게 뭐야 하는 수준까지 문화가 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문화만 바뀌면 모티베이션이 바뀌면 우리 다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강연 때 그렇게 질문을 유도하니까 질문하잖아요. 제가 강연했을 때 질문이 가장 많은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 장소로 제가 간 게 아니라 특정 주제로 모인 사람들은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이런 주제로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거기 오는 사람들은 그 주제가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발적인 질문이 되게 적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고영수 작가가 독서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뭐 신청하세요. 하실 분은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독서 강의 같은 경우는 독서하신 분들은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강연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냥 저를 끝까지 뽑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뽑는 거 해서 진짜 한 질의응답이 1시간만 2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까지도 강연을 이제 2차 모임이랄까? 저희 빅포카 백회? 그 주도하신 분이 장예강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이
제가 또 독서강의였네요. 강의를 할 때 그분이 또 저한테 일본어로 하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줬었어요. 고용성인 간다 했을 때. 강의하고 질문 끝나고 다음에 2차 차 마실 동안 계속 뭔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분 가족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빠 질문, 엄마 질문, 애들 질문까지. 근데 그게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한 번 만났을 때 뽑으시는 거지.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모티베이션이 있으면 충분히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질문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원래부터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호기심이 넘치는 존재이고 환경만 또 문화만 조성이 되면 우리는 다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질문을 했을 때 혁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재벌을 몇 명 알아요. 재벌을. 저는 근데 흑수저라니까요. 멘탈만 금수저고 경제적으로는 흑수저가 아니라 부도 났었으니까 뭐 아버지 그 중소기업이 아니라 극소기업 직원 뭐 4명 이런 거 하다가 부도 났으니까 인생 망했었죠 우리 집. 뭐 신용불량자 하시고 아무튼 저는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근데 제가 재벌을 안다니까요. 근데 그 재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궁금하죠? 그 재벌 중에 한 명은 완벽한 공법을 읽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고, 그러니까 책을 읽고 연락한 거고, 한 명은 팟캐스트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재벌이면은 다 술이나 처마시고 막 마약이나 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애들도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정상적인 재벌도 있어요 실제로.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막 멘토링 프로젝트도 막 요청하고 그래서 막 강연도 많이 가지고 해줬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또 대기업이잖아요 재벌이니까. 대기업에 갔는데 삼성도 있었어요. 삼성도 무슨 내가 삼성에서 제일 싫은 게 장기자랑이야. 내 기억 강연 그 옷 그씨 6번에 써야 되는데 장기자랑 아무도 안 좋아한다 이 개새끼들에게 썼어야 되는데 진짜 제발 하지 마라 장기자랑 이 새끼들 그러면서 내가 그거 썼어야 되는데 진짜. 근데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하는 행사도 있어요 회사 보면 신기하게. 그래서 내가 어디 이제 그 재벌 한 분 중에 이제 내가 가서 대기업 멘토 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삼성이 뭐 카드 섹션 하지 않나? 그거 그 신입사원 때 난 신입사원을 안 갔어. 그 뭐지?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SBP인가? 그 평양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그 북한의 그 퍼포먼스를 봤잖아요. 그 카드로 하는 거. 여기 대응할 때는 상품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그거 아무튼 하는데 내가 가서 하는데 막 진짜 직원들이 도움도 안 되고 아무도 원하지도 않은 무슨 팀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멘토링 프로젝트 하니까 직원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재벌이 직접 나한테 의뢰한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 한 단계만 건너면은 그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직원들한테 비리, 부조리한테 다 신고하라 그랬어요. 엄청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조리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행사들. 근데 이제 그 재벌분이 거기 아직 뭐 사장님은 아니거든요. 뭐 상무 전무 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사람들, 월권을 안 해 그거에 대해서 멋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능력 안에서 뭔가를 해내려고 그래요 지금요. 근데 어때요? 들어보니까 자기도 자기 부서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쓸데기 없는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직원들 시간 빼먹고 회사 돈 들어가고. 근데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제 승계를 받아서 대표이사가 되면 그것부터 싹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질문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멘토링에서 멘티들한테 빵빵빵 상무님께서 뭐뭐가 되시면 빵빵빵 행사랑 빵빵빵 프로젝트랑 빵빵빵을 없애주시겠답니다. 기립박수가 나왔어. 왜 안 없애냐?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니까 대화를 안 해서 그래요. 질문하니까 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질문을 해야지. 그러니까 서로 질문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걔네도 물어봐야 돼요. 직원들 이거 왜 합니까? 나 삼성 다닐 때 그랬거든요. 장기자랑 왜 해야 되냐고. 부장님이 나가서 우리 부장님이 했다니까요. 그때 얘기. 네, 부장님이 했다니까 나가서 왜 장기자랑 해야 되냐고. 이 거지 같은 거.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하고 질문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하는 질문은 소통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냥 질문이 뭐 물어보는 게 다가 아니라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재밌는 얘기가 될까요? 뭐 제가 기업을 여기저기 워낙 많이 다니고 워낙 많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 유명한 스타트업이에요. 기업가치 1,000억 인정받은 되게 큰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도 대표들은 좀 멋지고 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그 마크 주커버처럼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Q&A 시간 가졌어요, 직원들이랑. 근데 점점점 직원들의 질문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투자받은 돈 다 어디 갔냐? 우리 월급 언제 올려줄 거야? 이런 게 많아진 거예요. 그걸 없앴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유, 그냥 그 대표 입장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네. 근데 제가 재벌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이 도와주시면은 세상 많이 바꿀 자신 있는 게 재벌이 바뀌면 진짜 빨리 바뀌거든요. 제가 이제 하는 또 재벌 한 분은 자기가 만약에 대표이사가 되면은 타운홀 미팅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타운홀 미팅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직원들 몇백 명, 그러니까 뭐 들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강당에 거기 500명짜리가 있는데 500명 모아놓고 질의응답 받으겠다는 거예요. 아, 간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막 제가 바뀐다니까 안 믿기죠? 힘들어요, 바뀌는 건. 우리는 바꿀 거라니까요. 바뀔 방법이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면 이게 이 복잡계거든요. 이 허브들이 허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링크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창발될지 그 결과치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허브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복잡계에서. 아무튼 우리는 해낼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못 하는 게 아니다. 질문해주면 다 한다. 그걸 꼭 아셔서 리더, 여기 왜냐면은 나 너무 감동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제 페이스북에 댓글 안 다시는 분들 유튜브 많이 다시거든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신 분들, 뭐 리더이신 분들 많아요. 우리 연령대가 25에서 34가 제일 많고 34에서 45가 두 번째로 많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차부장급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대가 많고 그 다음에 45에서 우리는 55도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뭐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직원들, 그 다음에 또 질문해, 강요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 얼마 버는지 안 궁금하지 않아요? 몇 시 자는지 안 궁금하지 않아요? 왜 때렸는지 안 궁금해? 이렇게 아주 사소한 질문부터 유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진입장벽을 넘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다 한다니까요. 질문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리더분들 이렇게 꼭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장의 욕구가 강한 사람도 의외로 많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는 뭐 이런 맥락은 비슷한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이제 강연 가면은 자기 개발하려는 친구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안 하는 이유가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게 대기업부터 될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은 사실 52시간 어떻게 할지 좀 궁금은 해요. 왜냐면 대기업은 일단 사람을 뽑고 있어요. 인력을 충원하고 막 비효율을 줄이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사실 손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52시간이 그게 법으로 한다고 해서 나는 그걸 할 수가 있나? 난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 봐야죠, 어떻게 뭐. 근데 그 부작용이 있겠지만 글로 가는 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부작용을 해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튼 혁신은 해야 되고 우리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있는데도 많잖아요. 공무원도 시간 많고 이제 공무원 강의도 몇 번 갔는데 공무원 강의 잘 안 가거든요. 막 영혼이 빨려 나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다 초점이 없어, 날 보는데요, 진짜. 아, 나도 갑자기 순간 기억나네. 숨이 막혀, 숨이 진짜. 김천 씨 갔을 때 생각나네. 안 가고 근데도 공무원도 그렇게 숨이 막히는데도 왕공이랑 일지 다 사갖고 오셔갖고 사인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은 자기가 점심시간에 책 읽으면은 약간 병신 취급한다는 거, 모난 사람 취급. 야, 커피나 한잔 하자고. 그 다음에 안 하니까 따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진짜. 응? 나는 제가 맨날 그러면 이제 제 기업 강의를 워낙 많이 다니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걸 제가 다 해봐요. 여러분, 상무, 개자식 같죠? 뭐 전무 쓰레기 같죠? 부장, 십새끼 같죠? 막 나쁜 새끼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다 내가 쳐냈다고 칩시다. 좀 냉정하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김대리, 박 차장, 아니 박 과장, 뭐 고사원 중에 지금 그러면 전무랑 상무를 할 사람 있습니까? 내가 물어봐요. 그럼 내가 항상 또 그냥 일반 강연 가서 하는 거.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가 사업을 하면 난 거기 목숨 걸고 뛰어들 자신이 있다. 왜? 얘는 너무 비전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제 친구 중에는 일단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아무도 없어요. 김 PD님 있어요? 없어요. 송 PD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욕을 막상 하면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누군가 해내줘야 할 일.
어디서 떨어지는 일, 이미 만들어져 있고 나는 거기 들어가서 하면 되는 일. 여러분 리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병신 같고 국회의원이 쓰레기라면 우리가 그런 표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집단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라고요. 왜?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 대통령도 욕 많이 하고 국회의원은 뭐 진짜 인간 쓰레기 같고 진짜 뭐 그런 욕 많이 했는데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냥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려면은 자기 개발을, 인생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하면은 그거를 막 안 입고 하고 뭐 하고 옛날에 내 친구도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냥 뭐 점심시간에 뭐 한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저녁에 남아서 뭐 CFA인가 뭐 금융 자격증 내 친구 중개한다니까 너 널널하냐? 그러고 아니 퇴근했는데 뭐 널널하냐고 왜 나온 거야 거기서 그게 진짜. 그러니까 이상한 인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 이제 전편에서 남 탓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맞아요. 그 제가 아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 조직 안에 좀 급이 있으신 분들인데 최고급은 아니니까. 그건 그 예를 들어서 뭐 집필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게 해코지를 하더라고요. 아 나 그거 나도 알지. 수사를 주는 거. 근데 그게 웃긴 게 그 집필이 되게 그거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 실제로 도움이 돼 왔어 지금. 근데 전혀 진짜 그걸 되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거기까지는 말해도 돼요. 유명한 금융업계에서 애널리스트를 하는 분들인데 이거 워낙 많으니까 10몇 개 넘으니까 거기까지는 말해도 돼요. 거기에 탑급인데 이분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트레이더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솔직히. 트레이더 밥 먹고 그거 하고 뭐 그거 책을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거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요. 이분은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고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는 거는 그 회사에 무조건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막 이 새끼도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압박을 주는 거죠.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뭐 하는 근데 짓이야. 그게 또 이제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조직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조직장이 있을 때는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 다르는 거야. 제가 아까 지난 에피소드에 했잖아요. 요 에피소드 때 말했구나. 조직장이 바뀌면은 회사가 그지 같아도 바뀐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왜 유튜브를 이거 100만이고 2천만이고 키우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본다고 다 안 바뀌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개새끼 디스라이크나 먹어라 하고 가실 거예요.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이거 보고 바뀌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당히 대중한테 많이 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000명한테 퍼져도 900명이 싫어하면 어차피 안 바뀔 사람들이. 근데 그중에 원래 싫어했었는데 100명이 바뀌다 그럼 땡 잡은 거예요. 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존중해주고 질문할 환경 만들어주고. 그 얘기하는 그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저희가 반증을 해주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하는 컨텐츠가 대부분 성장 욕구 있으신 분들을 모티베이션 시켜는 그런 컨텐츠인데 그런 분이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없지. 먹고 살 책도 안 팔렸을 거고 뭐 당연히 유튜브도 안 됐을 거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됐겠죠. 저희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데 내가 오늘 하나 댓글 뭘 봤냐면요. 제가 워낙 많이 달려서 지금 다는 못 봤는데 그래도 그 순간순간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데 방송 보면 되게 기분 좋으시겠다. 그래서 자기 이렇게 일치월장 이렇게 왕공이랑 두 개 꼽혀 있대요. 그래서 외국인 애들이 뭔지 이렇게 못 물어보고 이렇게 막 그런데 이제 뭐냐고 못 빌려가니까 다른 책은 빌려가는데 그분이 이제 실리콘밸리 고 작가님이랑 저랑 오늘 보고 싶다는데 우리가 한동안 못 갑니다. 아기가 있어갖고. 그럼 못 가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연락을 해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 돼요. 실리콘밸리의 삶은 어떤가요? 진짜 막 휘파람 불고 살고 그러나요? 막 진짜? 근데 왜 1억 벌어도 저건 못 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랑요. 그 근처 사람 진짜 집세가 비싸나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거기 밥 한 끼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 가신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요. 컨퍼런스 콜로 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확장을 너무 많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저는 실리콘밸리 왜냐면 실리콘밸리 명만 너무 다루고 있거든요. 암도 있거든요. 경쟁이 진짜 피 터지게 치열하고. 응? 명암이 있는데 다 명만 너무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실리콘밸리화해야 된다. 거기에 그 암투 이런 건 모르고.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게 최근에 이게 통계에서 약간 변곡 좀 일어난 게 들어온 사람은 나간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원래는 그전에 유입이 훨씬 많았는데 유출이 이제 많아진 텀이 온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분들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어저께 그 다음에 제가 서점토 갔다 왔잖아요. 그것도 웃긴 게
어저께는 이렇게 서점투라고 하는데 사람들 이렇게 삥 둘러갖고 집에 안 가고 다른 사람들 상담하는 거 얘기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자 타임 같은 게 왔어요, 거기서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는데도 한 10명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뜬금없이 인터뷰 하실 분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명이나 인터뷰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질문 안 한다 그랬죠? 질문 안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도 해야 돼요, 환경이 되면은. 우리 빡독이 그러네. 우리 팀장님, 우리 빡독하면 그 5분 스피치 신청하시면 되게 많죠. 제가 생각한 거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예상하는 것보다. 아유, 500명 신청하면은 스피치 신청하는 분이 100명이 나 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숫자 보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그것도 보고 동기부여 받아서 나도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오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이제 이 욕구가 있다랑 이제 좀 합쳐주고 말하고 싶은 게 질문을 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질문을 안 하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서점 투어 때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면은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다 와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횡설수설을 해요. 그럼 제가 그 질문을 그냥 처음 들었는데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격파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제가 어느 정도로 어저께 말까지 해줬냐면은 어떤 친구가 너무 대학원에 대해서 횡설수설을 해요. 횡설수설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이따위 정신 상태랑 대원 가면 안 된다고. 깔끔한 거예요. 본인도 받아들여요. 자기가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하려고 관련한 애가 논리도 없는데 무슨 연구를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뭐 정리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니까 피드백이 없고, 피드백이 안 되니까 자기 발전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진짜. 질문 못하는 게 성장 욕구가 많은데 그게 그 사람들이 꽃을 몇 피우니까 뭐 질문 못하는 것도 다 연결되는 게 조금씩은요. 그냥 좀 제가 기업 강연 100번 다니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왜냐면은 전 대한민국 희망이 제가 진짜 유명한 데를 많이 만나거든요. 다 그래 희망이 없다고. 그런 분들 좀 한심한 것 같아요.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자기가 깨시민인 거야. 아는 거 쥐뿔도 없고 자기가 지식에 심화도 안 해봤으면서 그냥 조금 뭐 책 읽었다고 나이 좀 있다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 근데 그런 분들도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으면 그 지구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희망이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통계를 보면 이상한 나라, 힘든 나라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그래서 설득을 하고 다닌다니까요. 일단 문해력 올리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대기업은 저는 두 가지로 구별하거든요. 수출형 대기업은 저는 계속 육성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럼요. 거기는 R&D에도 세제 혜택도 줘야 된다고 당연한 건데 내수형 대기업 있잖아요. 싹 다 망해도 된다고 봐요. 망해도 우리랑 하등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파이도 나눠 먹기 때문에 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기업도 똑같은 대기업 아니라 분리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 내수형 대기업인데 진짜 국민 골수랑 직원 골수 쪽쪽 빨아먹고 있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싹 다 망하게 해야죠. 이게 중소업체로 이게 나눠지면 좋은데 했듯이 또 어떤 자본주의 생긴상 그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면은 그 게이트키퍼가 있으니까 요즘에 그 리마커블 하더라고요. 그 마미손이라는 친구인가? 저는 이제 안 보니까 몰랐는데 기사를 봤어요. 봤어요. 쇼미더머니, 소년 저는 노래도 아직 안 들어봤는데 쇼미더머니에서 떨어졌는데 자기가 그게 다 준비된 시나리오였다고.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러면서 1000만 뷰가 찍었다면서요. 네, 되게 쓰고 왜냐면 제가 이틀인가 어젠가 이틀 전에 봤는데 그때 900만 명 넘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게 이제 뭐 마미손이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현상으로 똑같은 맥락을 불성할 수 있냐면은 게이트키퍼가 사라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쇼미더머니 같은 경우는 평가자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평가를 받아봤자 그 평가자가 앨범을 100만 장씩 사주는 게 아니라 대중이 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복잡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문가라는 사람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역 분야예요. 근데 어때요? 그 마민손이라는 친구가 분명히 거기서 못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했는데 어때 유튜브에서 빵 대박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쇼미더머니 우승자는 전문가 평가 받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도 1000만 뷰 다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전문 영역이라면은 복잡계 성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잡계를 알고 우리가 잘 이용하면은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 창발이 되면은 복잡계에서 창발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어디까지 갈지 그걸 우리도 몰라요. 기획한 사람도. 그 다음에 뭐예요? 창발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시스템화하냐 그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 저희는 여기까지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도와줄 사람들도 있고 저한테 요즘에 한 달에 한 3-4개씩 뭐가 오냐면은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자기 사업 검토 좀 해달라고 보내요. 제가 그건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일단은 그거는 이권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고 만약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잘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여유가 많아지고 저희 자본이 많아지면은 그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줄 수가 있어요. 투자.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그 사람 그 친구들도 작지만 기업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말했잖아요. 저는 전편에 뭐라 그랬어요? 그 친구들한테 사실 공짜로 일을 해주지는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멘티인데 왜 그게 좋은 게 좋은 건데요?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의 인성도 아직 모르고 이 친구가 잘 되면 이기적 2차적이가 될지 안 될지도 검증이 저한테 된 친구들이 아니에요. 된 친구들은 해주죠. 사회 생태계가 더 커지는데 보탬이 되고 건강한데 보탬이 되니까.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한테 연락해서 뭐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켜보면 다 포기해요. 꾸준하게 하라는데 다 포기한다니까요. 맨 처음에 막 멋있고 화려하고 이권이 될 것 같은 게 다 온다니까요. 100명 중에 98명이 포기해요. 저는 안 해주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제가 해줄 거예요, 앞으로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거 말잖아요. 뼈아대가 잘 돼. 돈이 많이 벌려. 그럼 이걸로 벤처 캐피탈로 만들어서 투자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마케팅까지 잘하기 때문에 해주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진짜 이 100번의 기업 강연을 계속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가본 기업은 무조건 가거든요. 거기서 내가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고칠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뭐랄까 비용이 안 들어가고 고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우리 기업부터 성공을 시켜서 빨리 기업가치 1000억 1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컨설팅 해주고 있는 대기업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들이 우리 회사 너무 좋아졌다, 우리 회사 자랑스럽다 이런 말 나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를 안 따라가면 망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100번의 기업 강의에서 여기는 안 써놨지만 결론이 그거예요. 좋은 기업이 생겨서 그걸 증명해내면은 이걸 안 따라가면은 망하게 된다는 걸 내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배웠다니까요. 그냥 저희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만 벌자고 하면은 벌 방법은 사실 저는 많아요. 기업 강연이 당장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에 뭐 200에서 300만 원, 요즘 300만 원 받는데, 예? 제가 말했잖아요. 4번 가면 12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 10개짜리로 하면 30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훨씬 편하다니까요. 20번 하면 6천만 원이잖아, 한 달에. 1억에 7억 2천이에요. 그러면은 뭐 상위 탑 랭커 20억씩 버는 유튜버만큼 못 벌겠지만 뭐 5억 못 버는 애들이 태반이잖아요, 유튜버로요. 그러니까 유튜브 얼마나 이거 피곤한데 하려면은요. 근데 기업 강연은 의전 차도 다 보내주지. 했던 얘기만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앵무새처럼요. 뭐 그게 뭐 천년만년 계속 되진 않겠죠. 근데 저는 이거 할 시간에 책 읽고 기업 강연하고 기업 컨설팅. 요즘엔 사실 기업 컨설팅 돈을 훨씬 많이 받아요, 제가요. 예를 들어 BCG 이런 데서 기업 컨설팅 수십억씩 수백억씩 받아가거든요. 전 그거보다 훨씬 조금 받고 훨씬 잘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벌 바면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조직을,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 바뀐다니까요. 지금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제 주변은요.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이게 나왔을지 안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빅포카 스터디 모임이라는 걸 거기 사람들이 빅포카 모이려고 했는데 100번을 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여러 번 막 친구 없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 거예요. 거기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엄청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엄청 건설적인 관계예요. 일단 뭐로 만났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걸로. 되게 건설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영어 단어 다 한 3-4바퀴씩 외웠거든요. 장혜관 선생님이 계시죠? 네, 그 리더가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리더 싸움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근데 어때요? 지금 장혜강 선생님 주도에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말이나 돼요? 단어 외우려고 모인 친구들이 지금 번역을 분담해서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실력이 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뀐다니까요. 안 바뀔까지 바뀐다니까요.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제가 여기 100번의 기업 강의 앞으로 뭐 1000번 가겠지만 제가 말하고 다니는 거야. 안 바뀌면 니네 뒤진다고. 나한테 뒤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뒤진다고. 저는 앞으로 이제 1년 뒤에 앞으로 만 1년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제가 지금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마케팅 기획 조직 더비에서 알고리즘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저께 이제 거의 한 1년 준비한 데이터 분석이 끝났어요. 제가 어저께 고 작가님한테 보여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세상의 비밀을 아는 느낌이에요, 진짜. 이것만 진짜 이 데이터만 한 2달 공부해도 내가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겠다, 그 정도예요.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잘못된 시장이 지금 하나가 있거든요. 그 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악플 써도 신경 하나도 안 써요. 막 그래요. 얘는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애라. 저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제 수익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예? 제일 적은 부분이에요, 이런 거. 유튜브 수익은 솔직히 저희는 투자 이런 걸로 많이 돌릴 거라서 딱히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돈도 안 받는데 무슨. 예? 우리는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돈도 안 받는데. 기업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전문가들이 몰려있다는 집단에서 비전문가가
올바르게 공부해서 복잡계를 알고 시스템을 알고 이걸 알고리즘하고 했을 때 얼마나 시장이 빨리 파괴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게 지금 뭐 분야별로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은 뭐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플랫폼 이제 뭐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것도 시작도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옳은 건가? 다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질문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는 거야. 알고 보니 당연하지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하지? 했더니 다른 해답이 있었던 거지. 고 작가님이랑 저랑 소원이 문해력 지금 우리나라 뭐 2점 몇 급이죠 평균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죠. 10대랑 20대가 있으니까. 2, 3등급 사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0대 후반에서 20 초반까지는 거의 3등급, 3등급이고 이제 30대 한 이제 중반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그 2등급으로 이제 2급도 안 될 거야. 막 1급일 거야 진짜. 2등급으로 쭉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그걸 3.5등급 정도 평균 한 친구들 한 등급 3등급만 올려도 돼. 전체 평균이니까. 선점 점프해야 돼. 1등급 하면 원래 3.5. 평균 3등급은 되게 높은 거야. 어린 친구들은 다 천재야. 막 이렇게 매트릭스 보듯이 보고 막 그래야 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거야. 그거를 만들게 저희가 뭘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지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바뀌나. 그렇게 오늘 이제 100번의 기업 강의를 통해서 배운 거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 이제 목표도 또 말했네요 오랜만에 또. 아무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하는 일들은 뼈독자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더 뭐 양질의 컨텐츠, 양질의 프로그램, 양질의 프로젝트를 만나서 뭐 이런 이렇게 독서 모임 같은 거 계속 무료로 공급하고 알고리즘 같이 뭐 알고리즘에서 만든 교육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는 진짜 기존에 없었던 뭐 가성비로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해서 진짜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32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33번째 시간에서 또 즐거운 모습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